한국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3시간으로 최하위라고 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에디슨 때문에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또 멜라토닌도 줄어들었네요.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사실은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잠이 중요하다는 거는 다 아는데 그런데 또 일하느라 바쁘죠. 또 애들 챙기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줄일 수 있는 건 잘 시간밖에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뭐 시간만 되면은 얼마 누구나 못 자겠어요. 진짜 자고 싶고 하지. 싶죠.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으시니까 뭐 주말이나 휴일에 대신 우리가 또 이제 몰아서 자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고 있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 비수면 24시간이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봤어요? 저는 불면증 환자거든요, 거의. 진짜 잠을 안 자요. 지난주도 이틀에 13분밖에 안 잤어요. 뭐라고? 진짜요. 저 진짜 잠을 못 자는데 집중도 안 되고 약간 취한 것 같고 약간 눈이 술을 약간 분명히 안 지금. 마셨는데 마신 적이 없는데 완전 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13분을 잘 수가 있어? 이틀 동안? 예,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실험에 따르면 비수면 24시간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랑 똑같은 정신기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비수면 36시간이면요 염증 수치까지 증가한다고 하고요. 야, 그 0.1%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일하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선정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수면 부족은 치매뿐만 아니라 암, 비만, 또 노화 속도까지 빠르게 앞당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잠을 많이 자면 되는 거예요?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질 좋은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네. 주무실 때 불을 켜놓거나 자기 전에 휴대폰 전화를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안 돼요. 멜라토닌의 진짜 안 최대 좋아요. 적이 바로 인공 불빛입니다. 뇌가 이 불빛 때문에 낮이라고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수면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빛 공해가 멜라토닌 감소를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잠 안 올 때 동영상 틀어놓고 맞아. 보다가 잔 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부터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 멜라토닌의 감소가 뭐 단순히 수면 부족이나 또 수면의 질적 저하로 끝나지 않고 이 치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중에 뇌의 노폐물들이 제거되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몸은 혈관처럼 뻗어 있는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액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뭐 노폐물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데 그런데 뇌에만 유일하게 림프관이 없습니다. 어머. 그럼 뇌에도 노폐물 계속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행히 뇌에도 그런 배출 시스템이 있는데요. 치매와 암으로부터 전신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키워드는 치매 예방을 돕는 뇌 청소부입니다. 그렇지. 뇌 뭔가 청소. 있겠죠. 뇌 그렇죠. 청소부. 네. 먼저 우리 뇌는 뇌척수액에 둘러싸여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뇌척수액에 둥둥 떠다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요. 네. 이때 송과선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이 이 뇌척수액으로 들어가서 뇌신경 세포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낮 동안 쌓여 있었던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빨간색으로 뒤엉켜 있는 게 뇌혈관입니다. 네.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뇌에 공급되고 네. 이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집니다. 형광색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뇌척수액인데요. 이제 잠이 들면 고농도의 멜라토닌을 포함한 뇌척수액이 활발하게 순환하게 됩니다. 약간 청소를 쫙 해주는 것 같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는 동안 흘러나온 뇌척수액은 뇌세포 사이사이 끼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뇌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럼 멜라토닌이 뇌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정소해주는 정수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멜라토닌의 글림프 시스템인데요. 이 현상은 우리가 잠을 잘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자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글림프 시스템이 청소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들한테 늘 배우는 거 나이 들면 느는 거 주름하고 쌀밖에 없고 네. 줄어드는 거는 다 좋은 거. 그래서 멜라토닌도 줄어들겠죠? 그러겠죠. 맞습니다. 네. 너무 슬프다. 그러네요. 얼마나 남았나요, 우리? 10대에 멜라토닌의 농도가 가장 높고요. 10년마다 10에서 15% 정도 감소해서 50대가 되면 체내 멜라토닌 농도는 10대의 5%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잠이 많고 우리는 잠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나 봐요. 네. 생활 습관 때문에 줄고 나이 때문에 또 줄고 이 정도면은 뭐 우리 몸에 거의 남아나질 않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이 멜라토닌 부족은요, 결국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도록 해서 치매 발병률을 높이게 하는데요. 네. 따라서 체내 흡수율을 높인 리포존 멜라토닌을 보충해 주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글라디스 씨가 이걸 좀 들고 있어 주시겠어요? 네네. 오, 글라디스. 앞에 보이는 뇌가 네. 잠들기 전 글라디스 씨의 뇌입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물질들이 낮 동안에 가득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아이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때 리포존 멜라토닌을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글라디스 씨 뿌려주세요. 알았어. 오메! 싹싹싹! 와, 싹싹싹싹. 와, 머리가 맑아진 느낌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멜라토닌의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뇌를 지켜주는군요.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득 찬 뇌에 멜라토닌을 투여한 뒤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네. 끈적하게 서로 뭉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물 같네 진짜. 이때 멜라토닌을 투여했더니 세상에. 뭉쳐있던 많이 게 없어졌네. 흐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네네.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쥐에게 멜라토닌을 섭취하게 했더니 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했고요. 또 혈장 베타 아밀로이드 수준도 4배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감소를 하면 네. 치매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해마 부피는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20% 작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멜라토닌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해마 부피가 증가했고 인지기능 평가 점수도 13%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멜라토닌을 섭취시켰더니 네. 알츠하이머 치매 평가 척도가 25%가 개선이 됐고 우울증과 수면의 질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우와.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멜라토닌이 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고 또 결과적으로 치매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네. 이때 리포존 멜라토닌은 이 리포존 공법으로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더욱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리포솜 저희 잘 알잖아요. 그 세포막랑 유사한 약간 막을 감싸서 약간 속이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도 더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리포존 막으로 감싸서 섭취를 하게 되면 세포가 튕겨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건데요. 리포존 공법은 인지질이 분해가 되지를 않아서 위장관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덕분에 약물의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노화, 통증, 암 치료까지 다양한 질병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용량의 리포존 멜라토닌을 투여해도 생체 유용률이 높으니까 빠른 효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아, 그런데 멜라토닌이 암이랑 상관이 있나요?
짧은 수면 시간이 암 위험률을 36%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치매와 암으로부터 전신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키워드는 암세포 보디가드 잡는 저격수입니다. 정상세포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를 이용해서 36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암세포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요, 단 2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젖산이 암세포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한다는 거죠. 젖산이 산성이다 보니까 암 주변 조직이 산성화돼서 백혈구가 침입하기가 어려워지고 면역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게 방해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보호하는 거면 그러면 암세포 안 사라진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때 멜라토닌이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산소를 이용하도록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세포 주변을 산성화시키는 젖산의 생성이 줄어들어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와버그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의료 강국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이 리포존 멜라토닌에 주목을 했고요. 열풍까지 일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Them like no other. You give me feels, you give me feels, yeah. Something that's real. I wanna let you know that you can call me. Oh, if you're lonely and you need somebody, you can call me. Middle of the night when you need my kind of make my night a little bit worse because though I would sleep through it, it'd make me really groggy. So she recommended liposup and melatonin, and I started realizing a huge difference in my sleep patterns. It helps with dementia, and as someone who is getting into his, mid 30s and getting to close to 40, again dealing with insomnia, but just for the beneficial factors of, good mental health means good body health as well. I take certain vitamin supplements and I take liposomal melatonin. And a friend whose father had dementia had told me about liposomal melatonin. It worked immediately. I started to sleep better, and when you sleep better, you feel better. And when you feel better, you eat better. 미국 사람들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관심이 많네요. In the United States, liposomal melatonin is considered essential. It's especially popular among middle-aged women who struggle with forgetfulness, students preparing for exams, and those with a family history of dementia. I also chose liposomal melatonin. Some of my acquaintances have a family history of dementia, and as they've gotten older, so they've been consistently taking melatonin as well. It helps produce deep sleep for the body. Liposomal technology is utilized to help increase absorption of the melatonin. Now, with this increased absorption, it helps the body fight off dementia and cancers. 리포존 멜라토닌이 미국에서 진짜 난리네요. 그러게요. 이 멜라토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질병의 90%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도움은 준다고요? 보통 항산화 성분은요, 한 개당 활성산소 1개를 제거하면서 자신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세포를 보호하고요. 네. 멜라토닌은 다른 항산화 성분과는 달리 분자 재배열 과정을 거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1개로 최대 10개의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멜라토닌의 독특한 항산화 시스템을 멜라토닌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아니 다른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랑 1대1로 싸우는데 얘는 혼자서 10개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 옛날 말로 17대1로. 아, 그러네. 멜라토닌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제지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한 뒤 산화되고 남은 대사산물 역시 이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DNA 산화 방지 능력은 비타민 C 또 E에 비해서 약 70배 높은 것으로 밝혀져서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항산화 효과가 그 노화 예방에도 중요하고 건강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혈관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억제해서 죽상경화증의 진행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말해서 멜라토닌이 우리를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 수면 유도를 해줘가지고 좀 네. 거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덕분에 잠을 잘 자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었네요. 네. 아, 그러면 리포존 멜라토닌 먹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리포존 멜라토닌의 하루 권장량은 2mg인데요. 그 이상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섭취 후 졸릴 수 있어서 섭취 직후에는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포존 멜라토닌은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